안녕하세요. 저는 애트리 오픈소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정숙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너러티브 AI로 촉발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슈입니다. 저는 이제 물론 오픈소스 센터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관점에서 저 제너러티브 AI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소송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트로로 저의 이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애트리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연구부서에 있다가 지금은 오픈소스 센터에 온 지 5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맡은 업무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을 맡으래요. 근데 라이선스 검증도 역시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지만 결코 무료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키지 않으면은 그런 소송 사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라이선스별로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연구부서에서 개발 내용이 오픈소스에 저촉되는지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이제 그런 라이선스 공부도 하고 실제로 이제 코드를 보면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구부서에서 나오는 이유가 나 데이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바로 AI에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 학습 데이터라든가 그런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또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그런 와중에 또 실제로는 어떤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니 코파일럿이니 이런 것들이 소송 사례가 지금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라고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결론은 안 났지만 소장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 분석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한번 더듬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분석한 게 한 2가지 소송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제목은 저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에 더 이제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제너러티브 AI니까 그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가볍게 스킵하고 첫 번째는 오픈소스와 제너러티브 AI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오픈소스의 법적 이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이 이제 제 발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오픈소스 AI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런 오픈소스 제너러티브 AI 오픈소스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너러티브 AI 관계인데요. 이게 오픈소스하고 제너러티브 AI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오픈소스가 되게 많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최신 ICT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의 거의 블록체인, 클라우드, IoT, 6G 네트워크, AI 등 같은 그런 거의 모든 핵심적인 기술에서도 오픈소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저희 센터장님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오픈소스는 제일 처음에 OS 시대, 리눅스로 시작한 OS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시대, 클라우드 시대, 지금은 AI 시대까지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는 코드 활용 시 의무사항 준수를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는데 이런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뭐 GPL이라든가 BSD, 아파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라이선스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이런 의무사항들을 미준수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대표적인 예가 자콥슨하고 카츠 한 거하고 그리고 GPL 바이올레이션즈하고 디링크 소송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송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기업에 이제 데미지가 생기다 보니까 오픈 소스 컴플라이언스, 즉 오픈 소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오픈 소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앞쪽에서 지금 조용준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이제 키노트 할 때 이야기하셨죠. SSPL이라든가 BUSL, RSAL 이게 기업들이 오픈소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이제 그 라이선스가 오픈소스가 아닌 라이선스도 나오고 되게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그 문제를 어렵게 보태죠. 어떤 거냐면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제너레이티브 AI는 지금 아마 다 들으셔서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 텍스트 입력하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오픈소스하고 결합되면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닌 또 다른 이슈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해가지고 그 학습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새로운 생성물을 창조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학습량에 따라서 그 생성 결과물의 품질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혹시라도 저작권이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이슈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은 지금 다섯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한 알고리즘 논문에서 갖고 왔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아실 거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모델 자체를 오른쪽에 있는 걸로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갖고 왔고요. 그러면 AI하고 오픈소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지금 그림에서 본 그 뉴럴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여기 학습하고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스 코드예요. 코드고 대신에 AI는 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AI 모델, 레이어나 웨이트 같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추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생성 결과물을 나타내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학습하고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코드 라이선스에 대한 이슈지만 나머지 학습 데이터, AI 모델, 생성 결과물 같은 것들은 라이선스 이슈가 아닌 저작권 이슈 같은 것들이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I하고 오픈소스하고 결합했을 때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이때까지는 라이선스만 준수하면 됐지만 이제는 학습 데이터, 생성 결과물의 성질까지 다 같이 고려해봐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AI로 넘어가기 전에 오픈소스의 법적 이슈를 아주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픈소스는 저작권에 속하는 이제 저작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식재산권에는 기본 권리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 디자인권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작권하고 특허권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작권에 걸려있는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에 끝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원래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하다가 이쪽 저작권으로 합류되었습니다. 근데 라이선스의 주요 의무사항이라고 아까 제가 준수하지 못하면 이게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그리고 제품명 중복 방지 그리고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그리고 수정 내용 명시 그리고 GPL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까지 공개까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을 중요한 의무사항을 테이블에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소스코드 공개 그리고 오픈소스 사용 코드 수정 사항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오픈소스를 갖다 쓸 때는 이제 저작권 제46조에 있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이 항목에 의해서 아마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는 이제 이게 계약 위반이냐 저작권 위반이냐
라는 이슈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계약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계약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적용 가능하지만 저작권 위반했을 때는 저작권에 보면 여기 아래에 박스에 보시면 몇 조 몇 조 해서 있는데, 저작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저작권 침해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존에는 계약 관계로 보다가 저작권으로 보기 시작한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자콥슨하고 카츠의 소송 사례가 이제 첫 번째 사례고요. 이 사례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작권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오픈소스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소송 사례를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시대에 따라서 쭉 있는데, 오른쪽 왼편에 있는 걸 보시면 주로 이제 보다 보면 FSF, GPL 바이올레이션즈, 헤럴드 벨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원고 쪽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FSF나 GPL 바이올레이션즈 ORG 그리고 SFLC 등의 활약이 많았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뭔가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GPL 같으면 GPL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너네들 GPL 의무상 어겼어? 고쳐줘라고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전부 다 이게 데이터 라이선스, 데이터 저작권에 관한 이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픈소스 AI 소송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세 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게 코파일럿 소송 사례,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스탁피쉬 소송,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학습 데이터나 아니면 추론 결과물, 그 생성 결과물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룰 게 3개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매핑 시켜 놔봤어요. 첫 번째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게티 이미지하고 스테빌리티 AI 소송 사례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AI 모델에 대한 거는, 이건 물론 이제 불발로 끝나긴 했지만 스탁피쉬하고 체스베이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추론 결과물, 생성 결과물의 라이선스 의무사항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게티 이미지하고 스테빌리티 AI인데요. 스테빌리티 AI는 뭐 기존의 정보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나 좀 특별하게 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2022년 8월 22일 날이 이제 첫 번째 1.0으로 공개됐는데, 그 후에 10월 7일 날 노벨 AI의 제로데이 해킹으로 소스코드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네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또 다른 이슈를 양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3.0에 따라서 이제 3.0 같은 경우에는 원저작자가 허락 없이 원저작자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네들 거 만약에 빼주기를 원하면 내가 빼줄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추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는 예술가들이 집단 소송을 했고, 그리고 2월 3일에는 게티 이미지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영국하고 미국에 동시에 소송을 냈어요. 원고 주장은 게티 이미지는 상업기관이잖아요. 근데 너네들 거 스테빌리티 AI는 우리가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그리고 상표도 마음대로 지우려고 하고 이미지도 왜곡시켜서 나한테 내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혔어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학습 데이터 중에서 1200만 개 정도가, 50억 개 중에서 1200만 개 정도가 내 거 게티 이미지 거를 갖다 썼는데 허락 없이 갖다 썼어 하는 게 이제 이 게티 이미지의 원고의 주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장에 있는 그림이고요. 사실관계를 그냥 간단히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모델이 있는데, 이게 라이언 오비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 안에 이제 1200만 개 정도가 게티 이미지의
데이터였고요. 그런데 이제 게티 이미지가 이걸 발견하고 승인받지 않고 우리 거 사용했네 증거를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더 이슈가 되는 게 스테이블리티 AI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한 상업화를 해서 드림 스튜디오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이 라이선스입니다. 여기 라이온 오비 데이터셋에 가시면 메타데이터는 마음대로 갖다 써도 돼. 그렇지만 개별 데이터의 저작권은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개인적인 데이터,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청구 내용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주로 한번 보시면 저작권 침해, 그리고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 및 변경, 상표권, 불공정 경쟁, 상표 이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매핑되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개별 소송, 개인이 예술가들이 직접 소송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가지고 장사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미드전이나 데비언트 아트 같은 그런 기관들도 모두 피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저작권 침해, 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위반,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이건 개인이니까 그런 법률까지도 다 이제 그 소장에 적용해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개발자들이 GitHub 또는 GitHub보다 이제 여섯 개 기관이 되는데 그런 그 6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위에 것들은 아마 코파일럿은 어떤 건지 다 아시니까 요거 하나만 보시면은 이게 제품이 공짜로 하다가 2022년 6월 22일에 드디어 이제 정액제로 전환돼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쭉쭉 해서 집단 소송 제기하고 지금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장 분석해서 보면 DMCA 위반, 계약 위반, 저기 보면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돼 있죠. 출력물에 대해서 AI 생성 저작물에 대해서 원저작자가 요구하는 고지 의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 경쟁, 계약 위반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차근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소송을 냈더니 피고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라고 기각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해서 현재는 이제 본 게임 비밀스럽게 소송 판결이 서로 이제 법적인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 스탁피쉬하고 체스베이스의 법정 싸움인데요. 이거는 싱겁게 양 당사자가 합의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합의로 끝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실제로 법원 판례를 이제 못 만들어낸 상황인 거죠. 여기서 그냥 스탁피쉬하고 체스베이스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런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판결문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갖고 와서 요약을 했습니다. 스탁피쉬는 체스 엔진을 GPL3 라이선스로 2008년도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계속 개발하면서 여기 NNUE라고 하는 걸로 계속 이제 그런 비약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었는데 체스베이스가 체스 엔진 기반의 자사 제품을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를 해서 이걸 이제 누가 알게 되어 가지고 스탁피쉬의 파생 저작물이니까 너네들 거 중단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중단을 했어요. 대신에 SE 버전을 다시 판매하면서 소스 코드가 공개했지만 웨이트 값, 아까 AI 모델은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랬더니 스탁피쉬가 열받아서 체스베이스의 GPL 라이선스 반복적 위반을 주장하며 이용 허락을 너 이제 내 거 이용 못해라고 했지만 체스베이스는 계속 판매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법원에다가 체스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거의 판결 나나 언제 나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합의를 했어요. 2022년 11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스베이스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던 점에서는
동의. 그리고 체스베이스가 1년 동안 제품을 판매하지 않되 준수를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 그리고 세 번째는 체스베이스가 스타피쉬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신경망은 컴파일에 포함하거나 실행 시 동적으로 로드되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구조와 논리를 초기화하는 경우에도 GPL 3.0 또는 호환되는 라이선스에 따라야 한다라고 양사가 합의를 했죠. 이거 보면은 거의 이제 약간 체스베이스가 백기를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법적 쟁점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GPL 라이선스 체스베이스가 위반했니?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수정 사실 및 일시를 고지하지 않고 오픈소스 사용했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했어. 그리고 GPL 3.0의 라이선스 이용 허락의 일방적 철회가 가능한지는 GPL 3.0 라이선스의 종료 조건에 의해서 맞아 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제 아까 그 가중치는 공개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가중치는 현재 GPL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에 대한 라이선스인데 웨이트나 이런 값들은 소스 코드가 아닌지인지 이런 것들을 또 대답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 소송에서 쟁점을 요약해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 그리고 생성 결과물에 대한 이슈인 거고, 스타피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웨이트 값을 오픈소스 GPL 3.0의 파생 저작물로 볼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AI 관련해서는 어떤 게 이슈가 될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간단히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가 블랙박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이고, 각국 미국이나 영국, EU 등이 이제 나서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법이나 일반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에 의하면 주로 이제 AI 개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신용정보 이용이나 그 보호에 대한 법, 그리고 그 불공정 경쟁법,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법에서의 쟁점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AI 기술의 금지 범위와 규제의 적용 범위, 그리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한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 중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학습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면책 규정, 공정 이용 같은 것들을 둬서 면책 규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알고리즘 투명성과 설명 요구권 도입인데, 이것도 역시 AI가 디시전 내리면 사용자가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떤 거에 기반해서 했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또 이것도 역시 해당 기업의 그런 정보들을 너무 많이 노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산출물에 대한 책임의 귀속, 이걸 개발자가 할 것인가 이용자가 할 것인가, 그리고 책임을 어디로 둘 것인가와, 그리고 AI에 대한 법인격, 지금 현재로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법인격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AI 쪽에서는 생성 결과물하고 학습 데이터 2개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생성 결과물의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현재는 아직까지 인간이 만든 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저작물 개념에 대한 저작권법 국회를 2020년에 주호영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는 오히려 남의 거 만든 거 가져와서 학습하니까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학습 데이터의 보호법은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권리 보호,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공정이용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공정이용을 적용하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번째 보시면 변형적 이용이나 비표현적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학습했는데 그 결과가 원저작자의 것과 똑같다거나 아니면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공정 이용이 적용되지 않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작권법 전부 법률 개정안 이제 도정안 의원회에서 발의한 이런 개정안이 지금 이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복제권, 공중송치권 같은 또는 DB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남들이 아까 게티 이미지처럼 남들이 엄청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함부로 갖다 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사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길게 얘기는 했지만 AI 기술 발전으로 이것도 오픈소스에 영향을 미친다. 제너레티브 AI가. 그렇지만 AI도 많이 활용되는데 AI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저작권 침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써야 한다. 그리고 특히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이제는 AI, 제너레티브 AI 때문에 데이터 이슈까지, 데이터의 저작권 이슈까지 같이 확장이 돼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 뭐 판결 나와야지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없지만 실제로 이제 AI 기술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그런 이제 적용되고 안 되고가 많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계속 AI 기술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지 계속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그 현재 트렌드 같은 것들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게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